김수사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되면 안 좋은 점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무원 되면 좋다고들 하는데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한 10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지켜야 될 의무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가 있고 10대 의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그냥 전부 답니다, 의무가. 그 다음에 취임 선서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의무만 보면은 공무원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네 북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봉급 삭감이나 연금 삭감은 기본이고요, 각종 후원 성금을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지만 거의 반강요죠. 그래서 직급별로 또 본봉에 몇 프로씩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하면은 눈치도 보이고 해서 누가 내면은 다 내죠.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이 점심시간 근무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베트남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아예 셧다운을 내리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너무 좀 부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조금 있으면 돌아올 텐데요,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나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쉬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치에 관여를 못합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렇지만 정당에 가입 못하고 선거운동도 못하고 선거철만 돌아오면 각종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떤 글을 올렸을 경우에 거기에 좋아요라든가 이런 거를 누르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한 어디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품위 위반으로 코에 걸면 코골이 다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세 번째, 급여가 쥐꼬리만큼 준다.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원들은 기준소득 원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연봉 기준으로 6,300만원이고 2020년도에는 6,400, 약 6,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대기업과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는 대기업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SK텔레콤 기준으로 했을 때 55%,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79% 정도의 수준이고 200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행 기준으로 하면은 62%, 우리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68% 수준이 실제 공무원들 급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는 비율을 보면은 1%에서 3% 수준이죠. 성과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성과급 해봤자 200에서 300만원 9급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아요, 그렇게 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몇천만원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 비하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급여가 적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테크는 엄두도 못 냅니다. 투잡은 뭐 당연한 거고요. 퇴직 후에는 취업 제한까지 받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도 없는데 재산 신고하라고 요즘 난리죠, 언론에서. 그래서 교육청은 직원들 95%가 재산 신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도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올해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만나려면 사전에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관 예우로 일정 기간 관급공사 아예 수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급공사의 가족 입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요. 가족이나 친지 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승진, 인사이동, 퇴근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은 약 24년 정도 걸리고요. 잦은 순환보직이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부서를 이동하게 되는 이런 순환보직이 있고요. 물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국가직인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땡퇴근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은 땡퇴근해서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2018년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땡퇴근, 쉽게 말해서 18시 업무가 종료되고 나서 바로 퇴근하는 비율입니다. 국가직이 29%, 지방직이 17% 정도 되고요. 업무 종료 2시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퇴근하는 것도 국가직은 25%, 지방직은 34.6% 정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는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리지가 않으니까 같이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년 퇴직 비율은 국가직이 36%, 지방직이 한 45% 정도 나와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공무원은 항상 을의 입장에 있다고들 주장합니다. 남들은 다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을이다, 우리는 동네 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수시로 업무 보고도 하고, 기관장이 바뀌면 일정 직급 이상은 또 일괄 사표도 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직으로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저도 봐왔습니다. 동네 유지들의 입김 또한 작용을 많이 하는 걸로 있습니다. 각종 유관단체나 위원회 등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입김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번째입니다. 악성 민원, 갑질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성, 고질, 진상 민원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흉기로 난동을 부린다,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특정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마다 이를 대체하는 매뉴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갑질과 성추행 등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든다면 커피 심부름을 한다든가 사적 업무를 시킨다든가 폭언이나 이런 등등이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비상근무와 동원근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근무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경우 코로나19고요. 폭설이 왔을 경우, 폭우가 왔을 경우, 장마철인 경우, 또 선거인 경우, 시험 감독하는 경우, 각종 행사, 이럴 때마다 비상근무나 동원근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일정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안 좋은 문화들도 있습니다.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임용받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보기간을 겪게 되는데요. 시보기간이 끝나면 보통 15떡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논란이 좀 됐죠. 백설기를 이렇게 직원들한테 나눠줬는데 나중에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을 보니까 내가 돌렸던 그 백설기 떡이 쓰레기통에 있었다 라는 걸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서 이 15떡 문화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서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조에서는 직원들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책을 선물한다든가 또 일정 부분에 청장님의 메시지도 전달한다든가 이렇게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하면 의뢰 밥을 삽니다. 이게 좋은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승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밥도 사고 하지만 그 사는 경우가 어느 정도 과하다 보면은 나가는 돈이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따라 금액도 많은 차이가 있고 해서 15떡 문화 못지않게 승진하면 밥 사는 이런 문화도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었죠. 과장이나 국장들 밥 사는 거. 직원들이 일정 부분 돈을 모아가지고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밥을 산다든가 또는 주기적으로 또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이런 게 지금 도마 위에 올라서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줄 세우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보면은 누구누구 나인이다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문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시와 비고시, 세대 간 등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시는 나이가 좀 젊죠. 대신 직급이 좀 높은 반면에 9급으로 들어오신 비고시 출신들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소위 말해서 직급이 높다 보니까 팀장, 과장, 국장을 하고 있는데 9급으로 들어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6급, 7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또 공채도 7급으로 들어왔냐, 9급으로 들어왔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좀 꽤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한 게 최근에 대두된 게 20대, 30대 공무원과 40대, 50대 공무원 간의 갈등입니다. 소위 이제 들어오는 20대, 30대 공무원들은 혼자 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팀 회식이 있다, 과 회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가서 나가서 혼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듯이 거기서 오는 문화 차이가 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20대, 30대들도 5년 미만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간 한 6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적응을 못하고 내가 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 같이 상존해서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됐고요. 또 일반직과 기술직 간의 갈등, 또 기술직 간에도 또 갈등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인 경우에는 시, 구, 의원과 공무원들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검색만 하면 막 줄줄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서로 누가 갑질했냐, 공무원이 갑질했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갑질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안 좋은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